정숙님 무당이랑 안하고 정숙님이라고 얘기할게요. 정숙님이 말투 12조 공격적인 싸우자는 식의 말투, 이 말투가 안 돼요. 조색층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되기가 어려워요. 인도 귀신이요? 저는 그냥 이 정숙님이 귀신 들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지 귀신 들었다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정말 귀신이 있다면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한테 들어가지 않겠어요? 정말 귀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도에 있는 귀신이나 쳐 정숙님한테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들어갈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정숙님한테 들어간다고? 이게 말이 돼? 나는 안 들어가. 일단은 불편하잖아. 내가 귀신이어도 정숙님 좀 불편해. 굳이 정숙님한테 들어가냐 이거지. 오늘 정숙님이 전날 싸우고 자은 것 때문에 꿈에서까지 겐지스강 타지마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정숙님처럼 분명히 전날 이제 끝났잖아요. 어제 일은 어제 일이잖아. 근데 다음날 일어났어도 또 어제 일을 꺼내면은 싸워요. 야 또 그 소리냐? 야 씨 때려쳐 안 가면 되잖아 하면서 감정적으로 싸우기 마련인데 조색춘 이분 도 닦으시나? 그걸 참더라. 또 그걸 또 참더라고. 도 닦는 사람 같아. 어떻게 그걸 참지? 왜냐면 전날 나도 잠을 못 잤잖아.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조색춘 이분도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몇 살이더라? 40대 중반이거든요.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일어났더니 또 여기 정숙씨가 나이도 14살 차이 나는 애가 꿈에서도 막 그랬다면서 또 승질내면서 12조로 승질내면서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나 같으면 터져. 아씨 야 안 가면 되지. 적당히 좀 해라. 너 좀 닥쳐라. 했을 것 같은데 조색춘 이분은 그냥 넘기더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조색춘 이분이 저는 상당히 고단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색춘님의 목적은 이분하고 잘 되고 사이좋게 지내는 데보다도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함께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에 충실한 것 같더라고요. 정숙이가 정말 성격이 정말 맞춰주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힘든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은 내 목적은 일단은 타지마라고 겐지스강 뭐 여기 여행지를 같이 가는 게 목적이니까 꾹 참고 맞춰주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목적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렇게 짜증나게 굴면은 12조로 막 말투 듣기 싫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목적을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냥 안 가고 말지 이럴 것 같은데 조색치님은 딱 자기 목적이 뚜렷하니까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최대한으로 정숙이 기분 풀리게끔 맞춰주더라고요. 내가 여기 지버킹 나왔기 때문에 정숙이를 달래가지고 여행지 가자. 타지마할까지는 어떻게든 가자. 겐지스강까지 어떻게든 가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이번에 둘이 오늘 방송에서 나오는 거 봤을 때 보이다 보니까 좀 대단하다는 생각 들더라고.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조색진 이분의 성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참는 부분이 이분의 성격인 거죠. 그래서 맞아요 희복이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원하는 걸 얻어냈어요. 정숙씨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색진이 자기가 승질내는 거 받아주고 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겠다. 나는 번복하는 거 싫어한다. 가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결국에는 자기가 필요한 거를 얻어냈어. 그래서 참 조색진 이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보통 전날 그러면은 남자도 이제 감정이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이 감정이 쉽게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싫고 그럴 수 있는데 조색진 이분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웃으면서.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보통의 사람들은 불편해가지고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색진 이분이 상당히 무당 이분을 잘 다루지 않나, 잘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온 짬이 있으니까요. 82년생이니까. 근데 여유님 어제 미스터 강 봐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미스터 강만 봐도 똑같이 살아온 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스터 강 보세요. 상대방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말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분위기를 완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조색채는 이렇게 분위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다루기 어려운 정숙씨하고도 애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조색친 이분이 성숙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조색친 이분이 좀 더 성숙하기 때문에 잘 참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챗 GPT로 정숙씨한테 들려줬잖아요. 기계음. 그것도 이제 분위기 풀어주려고 조색친 이분이 애를 썼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색친 이분이 좀 신경 쓴 것 같더라고. 그리고 오늘 보면 조색친 이분이 어제 무당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조색친 이분은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갈 때 동안 계속 숙소 안에서 정숙씨 기분을 맞춰줬어요. 짐 싸운 거 보여주면서 솔직히 내 짐은 별로 없다. 나는 다 너를 생각해가지고 인스턴트 카레부터 해가지고 참치, 약, 유산균 이런 거 다 널 위해서 싸운 거야 하면서 계속 어필하더라고요. 계속 기분 풀어주려고. 그래서 결국 정숙씨가 기분이 풀렸어요. 결국에는 기분 안 좋을 때 수분 진정 크림 바르자.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바르고 기분 좋아도 바르자. 일단은 이거를 바르면 기분이 안정될 테니까 너가 워낙 성격이 세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매일매일 바르자고 이렇게 제안한 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정숙님 같은 분한테 우쭈쭈를 많이 해주면은 아무 데도 못 가. 첫날에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행 일정 같은
거는 일단 한번 정하면은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정수님 같이 이런 분은 분명히 내가 하자는 대로 너가 해주겠다고 해놓고 왜 잊어서 딴소리야 하면서 또 따질 게 뻔하기 때문에 첫날 같은 경우는 조색친 이분이 맞춰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정숙 씨 같은 경우는 정숙님이 뭐 실어증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실어증이 시에다가 리을 실어증이 아니라 싫어 시에다가 리을 히읗 실어증이야. 실어증. 여기 정숙 씨 실어증은 네가 뭘 해도 다 싫어, 네가 뭘 해도 다 불편해, 실어증이야. 실어증. 뭘 해도 다 불편한데 뭘 해도 다 싫고 뭘 해도 다 짜증난다 그러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 오늘도 조색친 이분이 싸우자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1.5일 됐는데 어떠냐고 그냥 물어본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막 yes or no 대답을 강요하는 같이 들리고 취조하는 같이 들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하고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은 집안에 대화가 없어지죠. 이 정수님 같은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집이 이제 엄청 조용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무슨 말만 하면 싸우려고 하니까. 무슨 말만 하면은 지가 오해해놓고 오해하게 만든 사람이 잘못하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아예 대화 자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 정숙 씨가 가자고 해서 간 카페였잖아요. 정숙 씨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온 카페인데 카페 와서도 또 위경련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예민한 사람하고 여행하면 안 돼요. 건강이 안 좋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좀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툭 하면 아프다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도 꼭 아프다고 티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여행하면 안 돼. 매사의 말투가 다 짜증과 신경질이야. 모든 게 다. 기껏 여러분들 기껏 정수씨가 오자고 해서 카페 왔잖아.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위경련 온대. 그러면은 같이 있는 사람 아주 진 빠지고 기 빨려요. 진짜 가지가지 하네 이런 생각 들어요. 걱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승질이 그러니까 위경련이 오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걱정은 1도 안 들어. 걱정은 이런 성격인 사람은 걱정을 해줄 수가 없어. 같이 있는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안 맞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당 정숙님하고는 누구하고도 안 맞아요. 둘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정숙님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정숙하고 여행하려면은 호캉스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호캉스 해도 싸워. 호캉스를 해도 호텔에 있는 수영장을 가네 마네 조식을 먹네 마네 뭘 해도 싸울 수밖에 없어. 뭘 해도. 그래서 정숙님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줘도 너는 기껏 왔는데 네 생각도 없냐,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냐, 또 싸워. 저는 그렇게 봐요. 정숙씨가 하자는 대로 해줘도 너는 의견도 없는 거냐, 너는 계획도 없이 그냥 나만 따라다니는 거냐, 성의가 없다 하면서 싸운다니까. 답이 없어. 이런 정숙님 같은 성격에는 다 모든 부분에서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조색친 이분이 그냥 하는 질문에도 대화 방식과 질문법이 특이해서 힘들대요. 근데 지금 제 라이브에도 거의 1000명 가까이 계시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조색친의 대화 방식과 질문법이 특이해요. 왜냐면 제가 조색친 이분하고 개인적으로도 본 적이 있고 합방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못 느끼는 건가 싶기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청자인 분들이 봤을 때 조색친 이분이 정숙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질문법이랑 대화법이 특이해요. 정숙님을 고압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못 느끼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는 건가 싶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질문법이랑 대화 방식이 특이한 거는 정숙씨가 특이하다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특이한데, 본인이 엄청 특이하고 이상한데 오히려 조색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 분명히 조색친 이분도 오히려 역으로 야 네가 특이해, 네가 이상해라고 얼마나 이해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나 안 가, 너 혼자 여행 가, 너 혼자 타지마에 가,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조색친 이분이 진짜 꾹 참고 맞춰주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네가 더 이상하다고? 근데 받아치질 않더라고. 도인이야 도인. 타지마할이나 겐지스 강이 뭐라고. 나였으면은 안 가고 말지, 안 가거나 혼자 가고 말지. 계속 그렇게 내가 이상하다 그러고 나보고 특이하다 그러고. 저였으면 진작 터졌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양자택일 질문이 싫대요. 정숙씨가 조색친한테 양자택일 질문이 싫다고 하면서 자꾸 다 알려고 하듯이 물어보는 게 싫다고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양자택일 질문이 뭐가 있었고 다 알려고 하듯이 물어보는 게 뭐가 있었어? 아니 이게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은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된 것 자체가 너무 정숙씨가 이상한 거예요. 조색친님은 진짜 아니다, 나는 그냥 궁금해서 진짜로 궁금하고 걱정돼서 물어본 거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시청자들이 볼 때도 그렇게 느꼈고, 무당은 본인이 그렇게 느끼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조색친 이분도 할 말이 많을 텐데 계속 여기 정숙씨가 말꼬리를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아예 안 하더라고. 뭔 말해도 말꼬리 잡힐 것 같으니까. 정숙이가 어지간히 조색친 좋아합니다, 원래 너무 좋은데 이루어질 가망이 없으니까 까탈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무서워. 이게 보면 정숙씨가, 물론 정숙
정숙님 미인이세요. 저는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정숙님 너무 늘씬하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미인이신데 성격이 무서워. 그리고 정숙님 같은 분하고 만나면은 뭔가 내가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정숙님은 오늘 조색친 이분하고 한 침대 쓰자 그러고, 각자 침대 쓰는 방에서는 불편하다면서 한 침대 쓰자고 먼저 제안했잖아요. 그리고 손도 잡고 다니자는 얘기를 꺼내고, 물론 조색친 이분이 어디 갔을 때 위험하다 생각되면은 내 손 잡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무당 이분이 안 그래도 인터뷰할 때 손잡고 다니자는 여행을 제안하려고 했었다고 얘기를 꺼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똑같다면서 막 해벌려면서 웃던데, 이런 것들이 설레고 이런 게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무서워요. 아무튼 여기 정숙님이 조색친 색친이 이분이 오해 요소가 있는 언행이 있다면은, 상대방이 오해를 한다면은 오해를 하지 않게끔 조심을 해야 된대요. 조색친 이분한테. 그러니까 이 오해 요소라는 게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너가 분명히 나랑 사귈 마음도 없고 연애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뭔가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뭔가 뭐 젤을 쓰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분 진정 크림 이런 걸 같이 쓰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당 이분 입장에서는 헷갈리게 한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한다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내로남불인 게, 여기 정숙님은 내로남불인 부분인데 되게 많아요. 인터뷰할 때 본인이 먼저 손잡고 싶다고, 손잡고 여행하고 싶다고 제작자한테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숙소 나오기 전에 한 침대 같이 쓰자고 그런 제안도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고, 조색춘 씨가 너무 우리는 많이 싸울 것 같으니까 수분 진정 크림 같이 바르자 한 거는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게 다 뭔가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그래서 정수님 같이 이런 분한테 맞춰주다 보면은 내가 망가져. 조색춘 이분처럼 자기 소신껏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해야지, 마냥 정숙 씨한테 맞추다 보면은 내가 완전 꼬인다니까. 무당 이분처럼 계속 자기 혼자서 의미부여하고 자기 혼자서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의미부여도 좋게 의미부여하면 모르는데 무당 이분은 다 부정적으로 의미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미부여는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기왕에 이제 여행 온 거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데도 정숙님처럼 이런 분하고 여행 같이 하면은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고 관계가 파탄나서 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침대 쓸 것 같아요. 한 침대 쓰지 않겠습니까? 조색신 이분은 타지마라고 겐지스강 같이 가는 것만 한다면은 이분하고 다 같이 한 침대도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분 같아서 한 침대 쓸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보면 진짜 조색친 이분이 정숙님한테 학을 뗐나봐. 전혀 여자로 안 보더라고. 설레한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어떻게 무사히 지낼까 이것만 신경 쓰이는 게 보여요. 어떻게 얘랑 안 싸우고 잘 지낼까, 어떻게 내가 스트레스 덜 받고 덜 힘들게 여행할까, 이것만 신경 쓰이는 게 보여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재밌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자로 하나도 안 보여. 어떻게 잘 될까, 이 친구하고 설레면 어떡하지, 이런 거 전혀 안 보이고 안전하게만 잘 지내자 이렇게만 보여가지고 이런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리뷰할 때 말투 얘기를 되게 자주 하잖아요. 이거는 뭐 남자든 여자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말을 잘 못해도 돼. 말은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은 잘 못해도 되지만은 이 말투,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부드러운 말투 있잖아요.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 뭔가 날카롭고 날이서 말투가 아니라 12조의 말투가 아니라 부드러운 그냥 말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숙님은 너무 이제 날이 서 있다 보니까 5박 6일인가? 조색친 이분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참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도. 계속 매일매일 이게 반복되고 눈 뜨면은 또 이 친구랑 계속 또 이 친구 말투 들어야 되고 이러는 게 계속 막 쌓이고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색친 이분이 만약에 한 번도 안 터졌다면은 병이 생겼을 것 같고, 뭔가 터졌다면은 터질 게 터지는구나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이더라도 여행 가면은 방송인 거 인지하더라도 여자들 성격 나오는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보면은 여행 자체가 여행이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여행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방송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그냥 내가 짜증내고 편하게 있고 싶어도 방송이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방송이라서 더 여행이 힘들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은 갈등과 사건들이 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여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뜬금없이 내 자랑하는 건데, 저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저하고 여행 같이 하고 싶어하고 불만이 없어. 저는 불만이 없어. 돈은 시원시원하게 써. 가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남자들끼리 갔을 때도 순간 이거 뭔가 아까워하는 게 보일 때 있거든요. 그때 내 걸로 그냥 계산하라고. 그 시원시원하게 써요. 절대 군말 하잖아요. 하루에 2만 보 걷고 막 그렇게 여행해도 그냥 잘 따라다녀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여기 가자 막 이렇게 해. 불만 안 갖고 돈을 쓰면은 너도 나도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여행에서 이렇게까지 막 예민한 사람들 보면은 너무 이기적으로 보여. 저라고 막 마음이 편해가지고 다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라고 막 돈이 아깝지 않아가지고 돈을 쓰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보내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시간을 그냥 불편하게 보내기 싫어가지고. 근데 막 턱시기처럼 막 돈돈거리고 정숙씨처럼 완전 자기 시비조로 막 불편한 거 다 티내고 이러는 게 너무 이기적으로 보여.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보이는 부분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행에서의 모습들이. 저도 어릴 적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정숙님처럼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상담받으면서 나의 문제를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혼자서는 자기 내면 객관화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20대까지는 자기 내면 객관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30살이 넘어간다면은 강제로라도 해야지. 20대는 당연히 자기 내면 객관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현자도 아니고 어떻게 20대 때 자기 내면 객관화 하겠어. 저는 자기 내면 객관화에는 반드시 고통과 고생이 동반돼야 자기 내면 객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사회생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숙님이 이렇게 자기 성질대로 이렇게 부리는 것도 뭔가 정말 고압적인 분위기의 조직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런 거를 정숙씨가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숙님은 모든 게 자기만의 프레임, 자기만의 세계가 다 그게 전부다 보니까 이렇게 거침없이 조색치는 이분한테 다 그냥 불만 얘기하고 그러는 거라 생각해요. 남자분들 중에 결혼할 배우자를 고를 때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맞벌이를 안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해본 여자분들을 원하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인 걸 수도 있는 거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사하고 더러운 일 당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참는 인내심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맞벌이를 안 하더라도 뭔가 사회생활 해본 여자분을 고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뭐 사업이 됐든 자영업이 됐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어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모든 게. 절대 쉬운 거 하나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이제 어른으로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막 승질 부리고 화내고 싱질내고 이러는 거는 그런 거는 아직 좀 미성숙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른답지 못하는 생각합니다. 어른답지 못하다. 남자든 여자든 둥글둥글을 잘 맞춰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최고다. 배우자감을 선택할 때도 꼭 고려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예민한 사람은 꼭 걸러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예민한 사람들은 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남자든 여자든 예민한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예민해요. 결혼하면 더 예민해지고 아이가 생기면 훨씬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연애할 때 싸워보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무당은 그래도 손님 되겠죠? 늘죠. 여러분 신들린 연애 시즌 1에서 그때 나왔던 무당 사주 신점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막 무슨 2년치가 예약되어 있고 막 그렇대. 일단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되는 거죠. 신들린 연애도 빌런으로 보이는 출연자들이 있었는데 빌런처럼 나왔던 분들도 전부 다 그냥 풀 예약. 그래서 여기 정숙님은 아마 이게 홍보가 엄청 되겠죠. 정숙님도 자영업 개인 사업자니까. 근데 무당도 개인 사업자 내고 하는 건가? 무당도 세금 낼 거 아니야. 사업자 등록증 내지 않나? 매출 있고 할 텐데. 그거 모르겠네.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 무당도 돈을 벌고 세금 내고 하려면은 사업자 등록증 해가지고 세금 신고하고 하는 거 아닌가? 아, 무당도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당도 신고하고 세금 내야지. 근데 사업자 등록증에서 종목이라고 하나요? 그 뭘로 되나? 궁금하다 갑자기. 업종 코드가 이렇게 있고 기타 점술 및 유사 서비스. 이런 게 있구나. 다 있네. 업종이 기타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기하다. 여러분 유튜버는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이에요.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 비비님께서 정숙님이 나는 솔로 소개 때 18살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어른들과 안 살아서 자기중심적이 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러네. 나는 솔로 4기 때 자기소개해서 18살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직업도 사람들이 정숙님 말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직업이잖아요. 뭔가 반발할 수 없는 그런 정숙님 말이 곧 법인 것 같은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더욱더 정숙님이 좀 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내 말이 다 맞다. 내 말대로 안 되면은 되게 뭔가 기분 상하고 이렇게 좀 변한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이번 지복행은 리뷰할 거리도 꽤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큰 갈등이나 그런 게 안 나왔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인도편은 확실히 좀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